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작가님. 지연입니다. 저번 주에 보내주신 편지를 듣고 난 후 일상생활 속에서 꽤나 자주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짐짓 추측하는 것과 고유한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고요. 때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형태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한편으론 동질감을 느끼기도 또 한편으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감정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셨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어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과 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문득 아직 나아가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대해 느끼는 상황이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어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선 사실 조금은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자신을 생각의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만일 원고를 쓰다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정말 24시간을 꽉 채워 그것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의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요. 베개에 머리를 뉘이고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주제를 떠올리면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해안이 떠오릅니다. 그때 머리맡에 두었던 연필과 메모지를 꺼내 슥슥 적어내려가곤 기분 좋게 생각을 정리하며 잠에 빠져들죠. 극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이 행동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에 잘 사용하려 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거나 구성해야 할 때가 오면 한두 번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문득 오늘을 바탕으로 미래를 떠올리며 깊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잘 해내고 있는 건지, 오늘 하루에서 그 말은 내뱉지 말걸,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와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가 될 때가 있죠. 고요한 밤 시간에 더욱 선명히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연결고리와 시작점을 끊어내기 위해 속으로 그만이라 외치고 깊게 심호흡을 한 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집중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되새기는 건 좋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 떠올리는 순간 잠은 물론이고 내일 하루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평소에 전 생각의 전원을 오프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담으로 TV를 끄는 장면을 떠올리며 상상하면 정말 이미지처럼 생각도 뚝 잠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내려가니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자신과 많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때론 너무 많은 생각이 들 땐 동화책을 읽는 편입니다. 글자가 많지 않고 그림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는 동화책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전 세계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동화 전집을 사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크레파스, 펜 등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며 많지 않은 쪽수지만 한 장 한 장 아껴서 천천히 넘기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에 읽었던 동화책이 잠버릇 때문에 허리나 발밑에 가 있기도 했죠. 나이가 들어도 너무나 좋았던 동화 전집이었는데 중학생 때 하교를 하고 집에 오니 책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 읽지 않았냐며 이웃 동생에게 주었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화 전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이후
저는 올 하반기에 중고로 이 전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하나씩 동화책을 펼쳐보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아르카디오 로바토 작가가 쓰고 그린 꼬마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옅은 파스텔톤의 파란색과 초록색,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색 등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책 속에서 등장하는 헬렌은 매일 밤 엄마에게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이 소원인 한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헬렌도 그 이야기가 단지 동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늘에서 꼬마별이 내려와 공주님이 찾던 별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렌은 자신이 공주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꼬마별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불을 몸에 걸치고 공주님 행세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붉은 별이 내려와 꼬마별에게 별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꼬마별은 듣지 않죠. 그 모습을 보던 헬렌은 꼬마별에게 비밀 이야기를 해준다고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곤 꼬마별이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동화에서 꼬마별이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헬렌의 비밀 이야기가 짐작되시나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붉은 별에게 꼬마별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별이 높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어요. 공주님이 매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주님이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이곳에 있어야 한대요. 라고요. 여기서 여담은 실제로 별의 색이 붉은색을 띨수록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석이 되고 생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별에는 수소 성분이 많아 파란색을 띈다고 하네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잠이 들고 싶은 날이면 전 이 동화책을 꼭 추천드려요. 동화는 나이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작가님은 예상치 못한 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도 좋고요. 주변 사람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이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많은 사물과 식물을 아름답게 비추는 요즘, 산책을 하거나 카메라의 주변 풍경을 담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햇살을 담은 편지도 기다리겠습니다. 지현 올림.